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풍선 효과로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오른 천안, 그리고 파기가 예상되는 계약. 저는 과연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 계약을 진행시켰을까요? 전편 영상을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잔금까지 약 2달이란 시간 동안 저는 계약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집도 못 사는 상황이었고, 설령 계약금을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정부 발표 이후에 이미 오르고 있는 다른 집을 구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배액 배상을 통한 계획 취소를 해버린다면 저는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일 동안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지고 변호사 5번과의 상담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매도인의 계좌에 동의 없이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의 기간은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돈을 구하기 위한 시간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이체한 순간부터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배상으로는 안 되고 등기를 넘겨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중도금을 송금하기 전에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의 의사를 여쭈어 보았고, 그에 관한 답변은 매도인은 계약을 파기할 생각이 없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지금 넣어도 될까요? 이렇게 여쭈어 보았더니 제가 받은 답은 거부의 의사였습니다. 이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계약을 파기할 생각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저는 바로 매도인의 동의 없이 2천만원이란 중도금을 입금을 하였고, 당연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중도금을 입금하기 전부터 중개인을 통해 이야기를 들은 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생각이 없다였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중도금을 돌려주겠다며 저의 계좌를 요구하였고, 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생긴 궁금증은 계약을 파기할 생각이 없는데 왜 중도금을 돌려주려고 하시는 걸까였고, 저는 매도인과의 대화 속에서 역시 계약을 파기할 생각이 있으셨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부동산 중개사분 또한 물론 당황하셨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분 또한 계약을 이행하려는 것이 아닌 왜 매도인에게 동의 없이 돈을 보냈냐고 하며 대화의 목적이 계약의 성사가 아닌 잘잘못을 따지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이 속에서도 크고 작은 언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동의 없이 돈을 보냈다는 거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을 꼭 사고 싶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기도 전에 계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매도인과의 대화, 중개사분과의 대화를 통해 제가 느낀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다.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건 나뿐이다. 그로부터 몇 일 후에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이 한 통 날라옵니다.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며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었고, 안 알려준다면 법원에 공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변호사? 내용 증명? 법원에 공탁? 이러한 내용이 두려워 만약 계좌를 알려주었다면?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그래서 배우고 경험해보라 하는구나. 결국 계약은 한 달 후 매도인분이 나오시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얼마 안 돼서 취득세가 개편되면서 이 속에서 또 많은 부분들을 찾아보고 알아보며 이에 대해 공부하였고, 이 취득세 중과에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세율만 내고 집을 취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 사면서 당시엔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계약의 분쟁 속에서 영상에는 다 못 담았지만 다양한 언어 스킬들을 배웠고, 여러가지 정보를 서치도 해보고 생애 첫 변호사 상담까지 하며 실전이 아니었다면 알지 못했을 값진 경험들, 법의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접해보는 세금까지.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부동산에 더욱더 관심과 자신감이 생겼고, 결국 어떤 일이든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작게나마 배웠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좋습니다. 도전해보세요.